80년대 초반에 공안 조작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기독교 신앙 모임을 타겟으로 삼아서 용공단체로 둔갑시켰던 사건이에요. 피해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예.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인다. 맨날 가해자 입장에만 있다가 피해자랍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반국가 단체가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내비게이터야.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졸업 논문으로 뭘 준비했냐면 현대의 공동체론이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공동체 중에는 이제 마르크스의 공동체 이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방향은 다르지만 뭐 이렇게 81년 3월부터 그 선배급인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죠. 대전지검의 정용식이라고 하는 부장검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러면 반국가 단체를 결성했냐, 서로 말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신전심으로 반국가 단체를 결성했다고 그랬어요. 1심에서는 이때 이름을 올리는 게 이인재예요. 강연을 들었던 학생들은 고등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등학생들을 조진 거예요. 아,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대. 검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자본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반체제적인 생각 아니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국 기독교사 톱퍼보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발굴의 날목입니다. 네, 발군의 고독 성승우입니다. 네. 전 발굴의 아나키스트. 네, 발군의 인문학자 코알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완전 느낌 완전 다른데 언저리 인문학자랑 발군의 인문학자. 알겠습니다. 발인. 한 방에 보내드리는데. 요즘에 뭐 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밤마다 힘들게 운동하고 뛰어다니면서 살고 있는 야동. 죄송합니다. 밤야 움직일 동자 맞잖아.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발군의 기독교인. 네, 우리 이원영 목사님 비둘기파, 그죠? 네. 비둘기파. 우리 박종찬 교수가 쓴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봤죠. 아주 좀 우리 홍 박사님 보기엔 부족한 책이지만 볼만했다. 뭐 여러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근황 별거 없으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발고님 오랜만에 준비하고 계시는 이달의 교회사 3월입니다. 이게 이번 달일지 지난 달일지 모르겠지만 3월에 이달의 교회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뭡니까? 우리 제목 좀 섹시한 제목 안고 가죠. 그러게요. 이제 제목 좀 잘 따야 돼요, 이제. 요 제목 하면 되겠네, 그냥. 네. 고문과 조작의 앙상블을 들고 나오는 진실의 소리. 와. 나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네. 아니, 이거 돈 받고 쓰는 글이니까. 이거 돈 받고 쓴 거란 말이에요. 고문과 조작의 앙상블을 뚫고 나오는 진실의 소리. 네. 알겠습니다. 자, 누구 얘기죠? 이거는 한 사건입니까? 사람입니까? 사건인데요. 사건입니까? 예. 그 한울 모임이라고 한울? 한울 한울. 한울 모임이라고 신앙 모임이 있었는데 신학? 신앙 네. 신앙 모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용공단체로 이제 6분이 감옥에 가셨던 사건이에요. 81년 3월에 있었고요. 한울회 사건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80년대 초반에 공안 조작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일어나고 나서 전두환 시절. 그렇죠. 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제 그 계엄군의 어떤 폭력, 학살 이런 거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싹 잡아들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81년, 82년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돌림자로 많이 얘기하는데 항림 사건, 불임 사건. 네. 이 불임 불임 사 사건이 그 예, 변호인. 예, 변호인 영화를 만들어진 그 사건이죠. 그 회자 돌림 사건들이 있어요. 아람해, 오송해, 금강해, 한울해. 뭐 이런 회자 돌림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다른 사건들을 보면 늘 기독교인들이 껴있긴 해요. 공안 사건에 이제 잡혀가는 분들도 껴있긴 한데 이거는 아예 한 기독교 신앙 모임을 타겟으로 삼아서 용공단체로 둔갑시켰던 사건이에요. 아, 피해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예.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인다. 맨날 가해자 입장에만 있다가 피해자랍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난 또 누구 또 잡아가고 우리가 다 했다는 줄 알았지. 사과 또 사과할 뻔했지. 또 또 사과해야 되나? 걱정했네. 이 한울 모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972년에 네. 내비게이터 선교회. 예, 선교회에 네. 그 활동가인 홍응표라고 네. 하는 우리 집안이시네. 그런 것 같아요. 학렬도 같은 것 네, 같은데요. 예, 그래요. 표자 돌리는 거 보니까. 좋겠다. 좋겠어. 이분이 대전으로 파견을 받아서 네. 대전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서 이제 학생들을 막 모아서 네.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이분이 조금 얼마 안 가서 내비게이터 회를 탈퇴하세요. 왜냐하면 네. 이분은 약간 지적인 분이에요. 홍문표 선생은 그래서 철학 공부도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네. 중요하고 네. 성서에 대한 연구도 깊이 해야 되고 신학적인 소양도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내비게이터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너 왜 그 지랄 하고 있냐라고 위에서 쪼은 거죠. 내비게이터가 성경을 막 씹어먹고 암송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쪽으로만 하지 막 철학적 사유 뭐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만 전해라. 근데 필요 없어. 근데 홍은표 선생은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이런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내비게이터를 탈퇴한 다음에 이 홍은표 선생의 노선이 마음에 들어서 쫓아온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울 모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네. 반국가 단체가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내비게이터야. 아, 이걸 누가 믿냐고 애초에. 내비게이터의 그 숨은 역사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탈퇴한 다음이라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내비게이터 역사책이 나오면 거기 하늘의 사건이 나오겠네. 아니 그거는 이제 홍문표 선생은 사람이 너무 그 뭐지 일밖에 모르는 옛날 아버지 스타일 있잖아요. 그 밖에서 살아오면 다 퍼주고 맨날 자기 집 개방해서 학생들 불러 모아서 같이 공부하고 밥 먹이고 마누라 싫어할 차기죠. 엄청 싫어했겠죠. 그래서 이혼해요. 안 돼, 안 돼. 죄송합니다. 남 얘기 같지 않을 텐데요. 아니 우리 홍 목사도 네. 저기 우리 재수 씨가 네. 계속 공부하잖아요. 죽음에 관해서 누구의 죽음일까? 홍문표 선생은 그래서 79년에 서울로 이제 일거리를 찾아 떠나요. 그러니까 너무 지친 거죠. 예. 갑자기?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남은 이분은 게 목사는 아니고 그냥 나중에 선생님. 목사님 되세요. 나중에 되고 아직은 안 됐고. 네. 예. 그 일거리를 찾아서 서울로 떠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야, 그러면 이제 구심점이 없으니까 네.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뻐꾸기 둥지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썩은 집.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 자취방 이런 거요. 되게 허름한 자취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고 지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나눴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나를 봐. 여기는 커뮤니스트였습니다. 코미니즘. 나를 봐. PMS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동체 실험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79년에 한 6개월을 했다가 이제 방 빼야 되고 뭐 군대 가는 청년도 있고 이제 지방대학으로 서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와야 됐다가 80년 12월에 다시 모여요. 어디서? 대전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81년 3월까지 그 다시 공동체 생활을 조금 하죠. 이때 이제 그 전에는 썩은 집, 뭐 뻐꾸기 둥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부르다가 야 우리도 뭔가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울 모임이라고 정해요. 한울 모임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형제, 뭐 약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한울님의 그게 아니고 네, 하나의 울타리 안에. 네. 뭐 중의적이겠죠.
그 한울이라고 하면 좀 너무 저쪽 동학 쪽인가? 천도교나 이런 쪽 네. 같아서.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되게 그 신앙에 대한 탐구심이 많아요. 아, 탐구심이 많아서 구원파에도 조금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한동안 구원파에 묻어뒀다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막 이런 저런 시행착오들을 막 겪어요. 그 다음에 무교회주의로 다 몰려가가지고 배우다가 그 다음에 그 뭐 강연 같은 거 듣고 뭐 수련회 장소 빌릴 때는 또 그 원경선 선생이 하시는 게 뭐죠? 풀무원. 풀무. 예, 풀무학교 근데 풀무원. 풀무원이 아니고 풀무학교. 풀무 공동체. 예. 근데 이 아까 뭐 지역 얘기 지난번에 지역 얘기 했잖아요. 경상도 상 그 위에 부분 아래 부분 했는데 충남 쪽이 종교성이 강해 희한하게. 그래요? 가만 보면요. 당진이나 이런 데도 되게 그 감리교 목사님들 감리교 교회가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그렇게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할머니 뭐 어르신들은 목사님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대. 그리고 종교성이 강한 게 그러니까 계룡산 있잖아. 네. 계룡사만. 그리고 그런 또 웬만한 저기 뭐야 이런 유사 종교나 뭐 이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대전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종교성이 있는 거. 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딱 드러내지 않잖아요. 어제 오지 그랬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지역적인 색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통계적으로는 네. 그 있다니까. 저 뭐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네. 전라북도 지역이에요. 그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계룡산 예. 그 또 어간에. 그 김제도 전라북도가 이제 근처인데 모악산이라고 거기도 명당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금산사도 있고 대순지 그 뭐냐 저 강증산 그 무덤이 거기 모악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네 거기가 그 전라북도 전주부터 해가지고 네. 그 공주 계룡산 그 언저리가 종교성이 강한 지역. 신천지가 거기도 세다니까 또. 그 저기 충남 쪽에도 세다니까요. 그 당진이 그 김대건 신부 예, 그것도 고향이에요. 있고 해미 뭐 이런데 그 청주의 성지도 있고. 근데 충청도 분들이 은근하고 뚝심이 세거든. 그럼요. 한번 고집이 한 번 딱 꽂히면 그냥 마음 주면은 쭉 가는 그러니까요. 분들이야. 예. 그래서 저기 유관순 열사도 충청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 자 이제 그다음에 내 의견은 동의하는 거죠 지금. 넘어온 거지. 넘어왔어. 윤봉길, 김자진, 알겠습니다. 뭐다 그 충청도 사람. 봐봐 그런 걸 연구 좀 해봐요 내가. 고집센 사람들. 야 팁. 한번 뚝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봐야 괜찮다니까. 충청도와 전라도를 가로지 아니구나.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뭐 어디까지 했죠? 지역색이 있다. 아, 그 내부리 얘기구나. 몰라. 아무튼 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 나중에는 꽤 공동체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떼제도 갔다가 또 아까 말했던 풀무 공동체도 가봤어요. 떼제도 갔어요? 예. 와 진짜 종합. 그거 봐. 거기 네. 세다니까 거기. 엄청 자취성이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로 그 취직하러 간 사람들이 서울에서도 모임을 갖고 대전에서도 모임을 갖고 또 회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목회자로 떠나게 되면서 이제 옥천에도 좀 조그만 모임이 있고 조금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 중요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규호라는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충남대 사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 논문으로 뭘 준비했냐면 현대의 공동체론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현대 공동체들에 대해 사학과에서? 네. 그거는 그 윤리학이나 뭐 이쪽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되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베이를 한 것 같아요. 공동체들을 쫙 훑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 차마 이제 그 미완성인 채로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두 차례 이제 이 모임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생 선배들이 있고 고등학생들도 함께 모이는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 중에는 이제 마르크스의 공동체 이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뮤니즘이 있죠. 네. 그러면 코미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꼬민. 설명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방향은 다르지만 뭐 이렇게 우린 하나님 나라 코뮤니즘. 얘기를 한 거예요. 아는 거 나왔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81년 3월부터 그 선배급인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래서 총 6명의 사람이 법정에서요. 당시 잡혀갔던 사람이 이제 이규호, 이분은 당시 23살. 이분이 제일 어려요. 그 다음에 박재순이라고 지금 그분 누구죠? 이화여자대학교 신약학 교수이신 박경미 교수님의 남편이시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왜 함사건 누구 아래 이게 왜 중요해? CR 재단 이사장. 이사장. 예. 예. 나 그거 부른 줄 알았어. 당황스럽네, 나 지금 듣고 있다가. 가계도를 그리셔서.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31살. 네, 그러니까 23살부터 31살에 있는 6명이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랑 검찰에 끌려가서 아무래도 이제 고문을 많이 당했겠죠. 네, 겁나게 고문을 당하고 네. 법정에 섰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6명 중에 아무도 우리는 반국가 단체를 만들어 볼 생각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검찰 조서에서도 경찰 조서에서 검찰 조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뭘 근거로 반국가 단체를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이규호가 발표했던 그 논문을 근거로 갖고 온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검사가 이제 대전지검의 정용식이라고 하는 부장검사님이었는데 네. 이분이 어떻게 그러면 반국가 단체를 결성했냐? 서로 말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신전심으로 반국가 단체를 결성했다 그랬어요. 거의 요즘 검찰 수사랑 비슷한데. 역사가 있네. 검찰 수사의 역사. 관심법이잖아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국가를 업자 그러면서 그거를 서로 의향도 확인 안 하고 하냐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던 거죠. 와, 그 당시 검찰은 지금보다 더 세네. 한수 위죠. 전통인 거지. 또 관심법까지. 근데 이 정용식 검사님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세요. 나중에 제가 좀 기사 같은 거 찾아보니까 검찰 내 이제 그 그물망 같은 혼맥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거론되는 분이시더라고요. 나름 그 안에서는 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 처리했기 때문에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이분이 했던 작품 중에 이 대전 같은 해 아람회 사건도 있거든요. 그 작품이라 그래? 이분의 작품이라고 해야죠. 자기들의 작품이라 그래. 이제 본인 판단인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은 모든 고난과 힘듦과 기쁨과 희노애락을 떠나서 한 30발자국 뒤에서 쳐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건을 진짜 자기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임할 수도 있겠네. 근데 어쨌든 이거 검찰의 작품이라고 하겠더니 비아냥과 있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실제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람에는 예. 아람이라는 꼬마애가 돌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을 반국가 단체 결성 모임이었다 잡은 거예요. 모임 이름이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아람이에요? 그래서 아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요. 이번 작품은 저희 발군회네, 우리는. 요번 회는 발군회. 요번에는 발군회로, 예, 알겠습니다. 준군사 조직을 예. 모색했던 집단이죠. 그러니까 잡혀가면 발군회야. 주동자는 발군. 발군은 어디인가. 어쨌든 잡혀갔단 말이에요. 네. 5명은 일반 법정에 서고 1명은 당시에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 법정에서요. 그래서 보통 한울의 사건 얘기할 때 길면 이교 씨가 4년 형을 받거든요. 자격정지 4년. 그 다음에 적게 받은 사람이 2년 반. 그리고 3분은 이제 기소유예 뭐 이런 걸로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종생이라는 목사님이 당시 군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이분이 제일 길게 있었죠. 아무래도 군인 신분으로 군법에 회부돼서 반국가 단체에 가담한 거니까. 형벌이 가장 셀 것 같아요. 네. 형량이. 그래서 1심에서는 뭐
그걸 다 인정해줬어요. 검찰의 그 입장을요. 이때 재판장 중에 재판하는 그 판사. 판사 3명이잖아요. 네. 이때 이름을 올리는 게 이인재예요. 이인재 판사가 피닉스. 네네. 피닉스. 부산 또 논산이잖아. 그쪽에서 했나 보네. 군산 판사. 그 1심은 이제 대전지검에서 했었으니까 이회창도 저기 대전지방. 저기 이차 또 충청도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종교성 있다니까. 갑자기 대법원이 이회창이에요. 그러니까. 와. 네. 그래? 네. 봐봐. 아무튼 갑자기 막 그 소름이 막 돋는데. 이게 어쨌든 1심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2심도 당연히 뭐 이거 뭐가 문제가 그냥 그분이 원하시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요. 한 번. 이회창이? 아니요. 이때는 이회창이 없는 없을 때. 대법원. 여기서 야 내가 이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 판사들이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적으로 보아 이 논문은 논문의 그 진위는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아 현대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소외된 인간 상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실론으로서 공동체의 문제를 연구해 본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열심히 그 논문을 읽었나 봐요. 잘 읽었네요. 예. 야, 이건 뭐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야, 이 한울회는 신앙 모임이야. 그러면서 원심에서 소상히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을 해요. 와.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면 고등법원에서는 그러면 다시 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거를 다시 그대로 올려요. 똑같이? 똑같이 올리는데 다 바뀐 게 있다 그러면 원래는 이규호 씨가 수계적 임무 종사자였는데 지도적 임무 종사자로 바꾼 다음에 7년형을 4년형으로 바꿔서 대법원을 다시 올리죠. 그래서 당시에 그 동아일보 이런 거 보면은 핑퐁 재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그러니까 분명히 보통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에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재심의를 해야 되는데 다시 대받아 친 거니까 이목이 집중이 된 거죠.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증언이나 이런 게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판결을 다시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하고 유죄를 선고를 합니다. 새로운 사실 뭔데요? 근데 발견된 게 없다고. 그게 딱히 없어요. 발견된 없다고. 게 예, 정신 차려. 새로운 사실 발견된 게 없다고. 어. 그래서 유죄를 때렸는데 유죄가 뭡니까? 유죄가 이제 2개가 위반이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형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아, 징역 4년. 제일 높은 게 징역 저거라 4년. 사형인 줄 알았다. 징역 4년. 4년이나 사형. 사형이나 비슷하잖아. 아 이제 저기 뭐야 한국은 안 되겠구나 대법이니까. 네네. 집행유예 나오겠지. 그러니까 안 나왔나? 세 명은 한 명은 그 이규호 씨는 4년. 그러니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무슨 자격을 정지? 그게 이제 나온 다음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회생활 같은 거에 제한을 주잖아요. 취업 뭐 이런 거 못하고. 공무원을 할 수도 없고. 자격증 네. 뭐 취득이나 뭐. 그리고 노가단 해라 이거네. 박재순 목사님이랑 박준호 선생님 목사님이에요? 박재순 박사님도 목사님 박준호 아니야? 박사님으로는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목사님일걸요? 한신대 나오셨고. 목사님이시구나. 네. 난 박사님으로만 항상. 그 다음에 홍성환이라는 분은 이제 2년 반. 2년 반.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그 집행유예. 그리고 다음에 한 분은 군사재판으로 길게. 네. 이렇게 판결이 났죠. 근데 이게 되게 치사했던 게 뭐냐면, 어쨌든 잡혀가신 분들은 20대 이상이니까 다들 성인이잖아요. 근데 그 강연을 들었던 학생들은 고등학생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고등학생들을 조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 뭐. 저기 우리 청소년 촛불연대인가 그거 조져가지고 이민 가게 만들었잖아. 이때부터 전통이 있네. 아 진짜 나쁜 사람들. 그래서 부망정 때 뒤에서 뭐지? 그러나. 어떤 학교는 자기네 학생들을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그 검찰에서 학생을 불러가도 얘는 공부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막아주는데 어떤 학교는 네 데려가세요 하고 보내는 거죠. 그 학교를 밝히시죠. 에이 뭐 그럴 것까지야. 네. 당시 이제
2012년에 재심을 받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예현주라고 하는 당시 고등학생 분이 그 법정에서 이제 재심 진술을 한 게 있어요. 그거 조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법정에 서기 전인 거예요. 그 예전에 그 한울의 사건 당시에 재판장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그래서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증인으로 섰을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조작된 것임을 용기를 내서 증언하였습니다.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진술을 하니 방청객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 판사가 방청객을 모두 내보내 공개 재판이 비공개 재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요. 사실대로 증언을 한 이날 저녁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형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를 데려가서 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애를 데려가서 그러니까 고문을 하거나 팬 거예요? 계속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막 신체적인 고문은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압박을 너 하고 뭐 이제 너 협박 주변 사람들 비슷하게 다 이제 망했어. 뭐. 네, 그런 거겠죠. 그리고 법정에 서기 전에 잠깐 검사를 만났는데 아까 정용식 검사겠죠. 저는 저를 야단치는 그의 앞에서 무서워 덜덜 떨었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라 그러면 뭐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있어 시장년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 무섭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는 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기도할 힘도 잃은 저는 다시 선 법정에서 검사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형사가 요구한 대로 네 라고 대답하여 전에 법정 진술을 번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고 뭘 했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혼이 나간 상태로 가서 네 하고 나온 거죠. 정신이 없었네 그냥 아예. 네. 그 기억을 하시는 게 나를 바라보고 있던 이규호 선배와 박재순 선배 같은 선배들이 표정이 어두워진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 사람은 미안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 못하고 예, 그 사람들은 걔가 그때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르니까 뭐 밉기도 하고 뭐 그 당시에 걔를 뭐 아무튼 좀 만나기 껄끄러웠겠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도 다 찢어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사는 어떤 신앙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 꿈은 완전히 개박살 난 거죠. 네. 근데 이게 아까 아쉬운 거는 어쨌든 재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2010년 넘어서서 이분들이 재심을 신청하긴 했어요. 이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광주민주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법 2개가 위반이었거든요. 광주민주운동을 비방했다. 광주민주운동 비방한 게 아니라 계엄군의 학살을 비방했다라는 것 때문에 계엄법 위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방국가 단체에 결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 있었는데 그 광주민주운동 특별법 때문에 이 방공법에 걸린 계엄법에 걸렸던 거는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근데 아람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은 법을 적용해가지고 심사를 하다가 그 국가보안법도 잘못된 판결이었다라는 증거들을 같이 검토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둘 다 무죄로 내려줬어요. 그런데 이 재판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다루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그 국가보안법은 계속 유죄로 남겨놓고 계엄법 위반만 없애준 걸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야? 예. 아람의 사건을 재판했을 때는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고 네. 그리고 이 한울의 사건을 재판했을 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다음에 그 판사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양승태. 양승태. 근데 양승태 대법관 시절이 다 이런 사건들이 다 되게 보수적으로 판결이 나고 막 판사 블랙리스트 뭐 이런 관리가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랬던 시기라서 아쉽지만 재심에서 그렇게 졌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재심을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고.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 했죠. 일단은 다음 정권에 그 변하고 저기 판사 한번 갈고 이렇게 돼야지. 뭐라고 해야 되지? 재심을 신청하려 그러면 이전의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거든요.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시작을 안 하잖아. 그 이번에 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신 분도 여간 내기가 아니신 훌륭하신 분이 분이 같군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 가버리는 바람에 과연 조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예, 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 또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이유가 헌재에서 그 결정이 났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탄핵 이렇게 국회에서 결정 나면 국민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법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헌재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올라가서 길티 뭐 이렇게 나면 어쨌든 그 헌재가 재판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가 약간 국민의 대변인이잖아요. 대의 기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입법부가 했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심사해서 그러니까 사법부가 심사를 하는데 사법부가 국민의 뜻이냐고. 아니죠. 법적인 그러니까- 걸 다투겠죠. 뭐 웃긴 거야. 일반 법정이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독립기구를 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독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 독립적인 기구라고 그냥 상정해 놓는 거지. 그다음에 거기 있는 이제 사람들이야. 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박하성이 있을 혁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리 해서 막 한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법정에 탄핵을 시킨다고 온 국민이 다 일어나가지고 해본들 근데 헌재 가면은 헌재- 근데 검찰에서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치부책을 응.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판결이 제대로 안 되겠냐고 나는 것 그게 같아. 안 그래요? 되겠냐고 근데 되겠냐고. 어쨌든 그 한울의 그 검사님 이름이 정용식 검사님. 정영식 검사님. 네. 제가 보니까 약간 그 한동훈의 역할 모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을 닮아있다 했던 거 이게 같아요. 이렇게 그 롤모델들이 롤모델 이렇게 역할이 있나 보네. 대를 있겠지. 그러니까요 우병우 우병우는 이번에 음. 그 누구야 그 저기 이인규 씨가 네. 쓴 책 보니까 막 우병우하고 엄청 그러니까 칭찬하고 가장 한동훈을 똘망똘망한 게 한동훈이고 한동훈이 제일 총망받는 훌륭하고 검사다. 우병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야, 얘 작품 잘 만드네. 그렇게 야, 끝까지 집요하게 해서 그림 잘 그리네. 야, 얘 작품을 그림 잘 만들어내. 그렇게. 그래 참. 아무튼 지금 판결은 그렇게 나 있으니까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아, 그래요? 아니 쓴 거죠. 아직도 재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재심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결정이 난 거죠. 국보법을 폐기해야죠 그 전에.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또 김대중 정부 때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이 사람들은 민주화운동 유공자고, 네. 법무부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예 국가보안법 아직- 위반 사범이고, 예.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계시죠. 전과자와 국가 유공자의 양 신분을 다 소지하고 계시죠. 그렇죠. 되게 독특한 근데 케이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기독교 신앙적 동기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숟가락 놓고 싶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 아주 그러니까 섹트 집단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그 모여서 하는 약간 우리가 볼 때도 사조직 같은 거. 예, 사조직 느낌이잖아.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쵸. 또뭐 선생이 모시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약간은 우리가 볼 때는 목사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지네들끼리 무슨 성경 공부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을 싫어하거든. 공동체를 한다. 아빠한테 물어보라니까. 요즘은 또 신천지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위험하지. 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очень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근데 교단에서 볼 때도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지네들끼리 왜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았던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찾고 그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뭐 했을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해서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 굳이 저기 할 필요는 뭐. 제도권 교회는 애써 괜히 관여했다가 그래, 똥물 튀는 거지, 불똥이 수 아니라.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애써 무관심했을 뭐 거예요. 교단이나 제도권 아나키스트잖아.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지원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저걸 왜 해줘? 그 NCC에서는 이제 변호사 예. 역시 NCCK가. 그러니까 탈퇴하라 그러지. 다들 근데 교단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그 선배 그룹이 그 향림교회잖아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향림교회도 평신도 지식인 그룹들이
독자적으로 교회 아니죠. 향리는 공동체를 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향림 교회라는 이름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공동체였어요. 그때까지 견뎠어야지. 평신도 그룹에. 그러니까 이게 섹트에서 그러니까 소그룹이 이제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가 섹트 집단이 되고 섹트 집단이 철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리차드 리버의 그 이렇게 섹트 철치 이론에 의하면은 그런 건데 섹트로 발전하면 조직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탄압을 하거나 외부 세력들이 비판을 해도 견뎌. 근데 이 조직은 내가 보니까 섹트 집단으로 이렇게 가시화되기 전에 막 발화 단계에서 싹이 막 돋는데 팍 밟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인준을 못 받았죠. 인준을 받아. 철치도 못 됐고 인준을 받아. 향림교회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이게 지식인 그 젊은 소장 지식인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고아들도 돌보고 공부도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어떤 독자적 공동체를 모색하다가 좀 목사 같은 분 모셔와야 되지 않나 해서 모셔와가지고 하다가 교회가 돼요. 그러다 나중에 야, 우리 했던 생길도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만 있으면 좀 좀 그러니까 네. 교단에 가입할까 해가지고 향림교회가 기장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골라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교단 그러니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향림이랑 비슷한 시작인 것 같아. 그 자리 잡을 때까지 못 견뎠다. 자리 잡기 못 견딘 게 아니고 자리 어떻게 잡기 견뎌요? 전에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파토가 난 거지. 근데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항림 사건에 기독교인으로 잡혀가신 분 중에 신철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뭐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가 넌 도대체 뭐 사회주의 국가를 막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나한테 설명해. 그래서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대요.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그러니까 찌르고는 그게 그러니까 하늘나라지. 검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자본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반체제적인 생각 아니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하늘나라 가면 전부 다 저기 보도블록이 금인데. 모르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국시로 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건 없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뿐이지 시장을 존중할 뿐이지 뭐 자본주의를 국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죠. 아무튼 개인의 헌법에. 사유재산이라든가 네. 기업 활동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게 자본주의만이 우리 체제의 근간이다라고 명시돼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검사는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시각을 갖고 이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 뭐 이제 그 시민을 학살해서 집권한 정권이니까 얼마나 조바심과 그 위태로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 그냥 젊은 애들 몇 명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오밀조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것도 겁나는 거지. 저는 옛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볼 땐 그때 진급이 달려 있었다. 조용식 검사님이. 그럴 수도 있겠네. 진급이 달려 있어서 뭔가 하나 필요했던데. 아 건수를 위에서 만들어냈어요. 위에서 실적을 왜 근데 일반은 안 돼. 시국 사건이라든가 그런 공안 거. 사건 단체제. 아니면 특수 사건 자본주의 나오잖아요. 특수 팠는데 안 된 거야. 그래서 공안으로 온 거죠. 이제 이렇게 그때 뭐 진급에 이제 걸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 해봅니다. 뒤에 잘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 잘 나가셨고. 그 봐봐, 그러니까 89년에 영전하신 거죠. 개업해서 아, 네, 영전하신 거잖아, 영전. 그러면 그 저 뭐냐 정관 예우도 제대로 받았겠네.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너무 철학적이고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 아파서 똥 마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 그냥 욕심에 이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두환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자기 상관이 없고, 염전만. 예. 정용식만 조지면 되는 전두환 거거든요. 싫어할 거야, 이 사람. 전두환은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그거 인지도 안 하고 몰라. 넘어갔었어. 예, 잔챙이들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알잖아요. 큰 그러니까 돈이야. 그 금붕. 실적 보고 올라온 리스트 중에 뭐 하나로 기억하겠지. 그렇겠죠. 여러 개 쭉 이렇게 올랐을 건수를 때. 많이 이번엔 일 열심히 했군. 잘했어. 그러니까 큰 거 하나 물어줘야 되잖아요. 실적이 그건데 평생을 남 잡아 죽이는 데 쓰는 사람인데.
자, 저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전두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그 전두환 조카에 관해서 조카가 아니고 전두환 저기 손자지. 손자에 손자. 관해서 손자분이요. 와, 그 얘기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그 앞으로 또 잘하시면 목사님이 되실 분 아닙니까 또. 아 그래요? 전두환 신학교 손자가 다니는- 아니고 전두환 아버지는 지금 백석대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교 다니잖아요. 그렇죠. 대전 전원 신학교. 씨 아버지 예. 전재용. 예. 근데 그분은 왜 그랬대요? 손주분은? 내가 몇 개를 인터뷰를 봤는데 모르죠. 뭐 이제 잠깐만요. 끝났습니까? 네, 뭐 대충. 이 사건 예. 빨리 좀 마무리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만 딱 하죠. 그랬다. 잘 됐다. 끝나고. 어쨌든 뭐 그렇게 끝났고 아직도 명예가 회복이 안 돼 있는 사건이라는 현재 거고요. 진행형의 사건. 피해자들은 아직도 구제가 안 됐고 네. 기다리라 그래요. 지금 강제징용도 안 끝났는데 벌써부터 구제 받으려 그러나. 아니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 또 클릭 소리 하네. 어쨌든 그 판을 안고 주범이었던 잘라.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들이 아까 이규호 분이나 그분들이 이제 했던 그런 글 같은 게 남겨진 게 있나요? 지금 그 글들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요 책이 예. 이제 뭐 한울의 사건의 진실이라고 작년 12월에 나온 책이거든요. 다 많이 나네. 태극기 책 나온 직후에 나왔어. 아,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들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신앙을 가져왔고 누가 뭐 쓴 이렇게 건데? 그 사건 당사자분들이 쓰셨어요. 예. 작년에 12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 3달밖에 안 됐네. 또 좀 보여주시죠 저쪽에. 아니 저 받았. 이분들은 피해자들이. 산울의 피해자들한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예, 그냥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좀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명예 회복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 재심이 들어가고 가도 문제고. 저는 어쨌든 그 논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든 좀 구해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충남대 들어가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이미 없어졌나? 안 뜨더라고요. 아니 통과 못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마 검찰엔 갖고 있지 않겠어요. 법원 기록이. 법원 기록이 아니 있지 그게 않을까요? 논문 통과는 아까 안 됐다 그랬고 모임에서 2번 강독회를 네네. 가졌다고. 그 저기 정보 공개 신청하세요. 네. 그거를 그러면 통해서 되지. 예. 그 그럴 수 있을 사건 것 사상을 잘 발전시키면 코미니스트 예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네. 하여튼 이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같이 연루돼서 옥고를 치르신 박재순 선생님이 네. 이후에 CR 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시야의 사상을 함석헌 선생의 그 아주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로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무튼 그러니까 함석헌이 우리 한국 기독교계 아나키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아나키즘적 사상으로 이제 이 한울의 사건이 아나키스트인가 코미니스트인가 한번 이분들이 막 굳이 뭐 학원 선생도 하시고 계셨고 학교 선생도 하고 계시고 다 6명이 잡혔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6명이 다 신학 공부로 돌아서더라고요. 목회를 하시는. 그건 다 목사님 되신 거야? 네. 전부 다? 네. 6명이?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종교성들이 있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쉽지가 이분들의 않아. 관심사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 난 사실은 그게 더 궁금해요. 이분들의 명예를 하고 하는 게 이번에 과연 이 정부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뭐 응원하고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왜 그렇게까지 모이고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과정까지 갔을까? 그 당시에 그렇게 뭐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그 여인 같은 심정이었겠죠. 무슨 심정인데요? 진리와 영생에 대한 갈증.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가 예. 그런 심정이었다고? 아니 예수님이 빨리 드시면 체하니까 뭐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니고데모 뭐 이런 거 아닌가? 하여튼 뭔가 구도의 마음, 갈급한 마음이었다. 예수님이 이제 예. 이제 내가 주는 생수, 말은 예. 물은 말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갈급한 영혼의 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적인 그들의 삶 자체가 만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 기본적으로. 교회나 그러니까 네. 보세요. 기존 교회는 아예 목사들을 그 설교 아우 지겨 죽겠어. 똑같은 얘기만 반복. 저희 교로 오십시오. 예. 근데 그러니까 저기 막 그 구원파도 가보고 무교회주의도 가보고.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어디 퀘이커도 가봤어? 아니 네? 퀘이커 얘기는 안 나오던데요? 퀘이커를 갔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퀘이커가 그 당시 어떻게 찾아요? 함석헌 선생이 나중에 퀘이커로 가거든. 영어인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갈증이 있었던 거죠.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그게 왜 생기냐고. 저 DNA에 있는 거지. 그죠. 호르몬의 작용인가? 그러니까 이걸 호르몬의 작용이냐, 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뭔가 그런 게 있었냐, 이런 데 대해서는 아니 없잖아. 근데 보세요. 네. 지금 요즘 핫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가 나는 신이다를 보면 그러니까 JMS가 그 하나님이 안 보여. 저기 뭐냐 JMS가 처음에 용문산 기도원 가서 그 용문산에서 이렇게 배우죠. 한 7년 있었더만 배우면서 거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랐겠지. 그러다가 저기 통일교로 가가지고 전도자 역할을 또 하더만 3년인가. 그래서 용문산 기도원하고 통일교에서 어떤 신흥종교의 여러 가지 신학을 완성한 거죠. 어떤 레토릭이나 네. 그 시스템 관리 운영법을 배운 것 같아. 네. 용문산 기도원하고 통일교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만의 독자적 비즈니스를 시작한 시점이 1980년 신촌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이대 학생이랑 서울대 학생을 포섭해서 주변에 신촌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5명인가 전도를 해서 JMS가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시국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80년대 그거잖아요. 광주 네, 그러니까 항쟁 있을 때. 이렇게 JMS 오는 애들이 운동권 아니면은 아주 규범적이고 금욕적이면서 그렇죠. 아주 바른 애들. 이렇게 엄격한 교회 요 두 군데가 다 지겹고 재미가 없는 애들이 JMS로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았다는 거지. 특히 이제 그 진단하건데 저 당국대 교수님 진단하건데 다 동네에서는 다 잘 나가던 애들이야. 수제 소리 듣고. 맞아. 근데 이제 서울로 오고 이러면 완전히 자기가 하찮게 여겨지거든.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시골 애가 서울에 처음 상경하면 그런가요? 눈 깜짝하면 코베가는 뭐 그런 모르겠어요. 당하고 나는 있죠. 못 느껴봤어. 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워낙 또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무시하고 막 고백하고 귀백하고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했나 보다. 그러게요. 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현실감과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그때 똑똑한 애들이 서울에 와서 많이 겪었대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 한울의 그룹들도 이제 JMS나 이런 신흥 종교로 빠져드는 건 아니지만 기성 어떤 주류적인 문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영역을 자기들 자발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시대의 철퇴를 맞은 거죠.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에.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손자 얘기하다 보면 똑똑한 애들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다 똑똑하다니까. 그러니까 똑똑한데 우리 탁재 교수 만날 때 내가 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보면서 딱 포착된 말이 어떻게 다 서울의 명문대 다니는 애들인데 거기다 빠져드냐.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명문대 다니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불안이 크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열등감, 자기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이제 고향에선 자기가 수제 소리 들었지만 여기 와서는 내가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그 공포와 그 불안감 그런 게 많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이렇게 울타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한울해가 되는 거지. 얘네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그러면 안 돼. 이분들은 그 자기들만의 또 의지할 수 있는 서로 조력할 수 있는 울타리 만든 거야. 왜냐하면 혼자서 서기 힘드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밀어주고 보존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근데 상호 구조 공동체. 울타리라는 말은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힘도 있지만 내가 못 나가는 그런 장애물도 되거든요. 결국 우리끼리라는 거죠. 그래서 섹트 내가 섹트 집단이 다 그런 건데 섹트로 가기 전 단계에 아주 발화단계였거든요. 아주 교리도 없고 체제도 없잖아요. 아주 교리도 없고 그 체제도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 이규호. 아니 여기 그 더 원래 홍표 그분은 홍은표.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기조를 잡아줬겠지. 이분이 수상하네. 근데 교리나 당신의 친척. 교리와 교주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교주까지는 안 됐네. 이분은 교주가 될 생각은 별로 없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퀘이커스러운 게 많아서 그때 딱 만났다면 퀘이커야말로 이 중앙 집권적 어떤 카리스마를 배제하고 예, 하나님이 수평적이잖아요. 성령이 딱 임하면
그 사람이 그냥 그날의 목사님이거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탁 묵상하다가 이 매니저 누구 알아? 진동이 퀘이커가 이게 진동이라 떨림이라는 뜻이잖아요. 삐삐차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삐삐. 이 진동이 쫙 오면은 지금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럼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입을 통해서 뭐라 말하는지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퀘이커가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약간 퀘이커 갔으면은 거기를 한국의 퀘이커의 그 시발 조직이 됐을 수도 있겠네. 근데 좀 더 지적이고 약간 그런 신학적 체계를 중시하는 퀘이커가 됐겠죠. 그러니까 퀘이커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 철치에서 다 벗어나서 근데 섹트적인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근데? 이런 하늘의 사건이 사건이요. 있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다요, 아니면 이분들을 이제 복권시키자 뭐 이런 겁니까? 관심 갖자. 관심 갖자. 근데 아까 그 처음 뭐, 그 제목이 뭐였죠? 잘 되나 안 되나? 하늘에 하늘의 사건이 아니 그 표현 오늘 주제 표현이 왜 그 표현을 썼을까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거는 서평 제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여기 이제- 서평을 써줬다고? 네네. 오늘 다 본인들 서평 뭐예요? 이거 뭐 유관책이잖아 이게. 아니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아셔? 청취자분들께서도 나참 이 양반도 서평 써준 거 지어줘 갖고 왔잖아. 아니 써주기로 한 거 가져온 거잖아. 이 사람들이 말이야 진짜. 이렇게 야 우리 이렇게 당하고 있었어. 가만히 정확해보니까 썼네 여기를. 그게 아까 곧 그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자. 그게 서평 제목이었던 거예요? 네네. 오늘?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조작한 사건들은 기록을 생산하는 가장 강력한 주체가 국가기 때문에 그냥 보고 읽어요. 선거. 아니요 국가기 때문에 이런 증언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그때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게 당사자들의 증언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 기억이 이렇게 그려지죠. 헷갈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이 자꾸 나와서 그때 그 잘못된 정보들을 깨뜨려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니까 네, 이런 책은 꼭 한번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뭐 다시 한번 제목이 난 사설 읽은 줄 알았어. 아니 처음에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했더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앙상블. 네. 이제 그 자신들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아직도 그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렇게 있지만 우리 홍 박사님은 한 걸음 떨어져서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이거잖아요. 아니요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못 할 것이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작은 조직에 대한 사건이지만 이분들이 겪었던 일은 그죠. 자기들 인생에서는 개인은 전부지. 절대적인 그럼요. 개인은 전부이기 전부지.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한울회라는 이름도 잘 몰랐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대중이 알게 되면은 그냥 좋은 일이겠네요. 한울이라는 이름은 되게 많은데 이제 한울회는 그죠. 이걸 인터넷에 그 한울은 되게 다음이나 많아. 이런데 한울회라고 검색하시면 주르륵 나오죠. 네, 무슨 동창회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옛날에 한울이 뭐 이런 거 있어. 한울이? 아니까. 식당 이름 중에 한울이라고 있는데 네, 한울타리 뭐 이런 느낌이. 또 한울림 하면 뭔가 저기 또 신을 부르는 느낌도 나는데 하늘님 같이 아닌가요? 아니 동학 쪽에서 네, 한울림이라고 그러니까 하늘님이라 하잖아. 동학인가 그러면 여기 아니죠. 그렇죠. 동학하고 동학은 네, 천도기로 바뀐 지가 없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찾아봤고요. 저 뭐 아까 계속 걸리는 게 어쨌든 그 나이가 있으신데 아직 강제징용도 해결이 안 나가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많을 건데 그죠? 언제 일일이 다 하겠냐? 빨리빨리 사과받고 좀 사과하면 안 되나? 사과하면 죽나? 같이 투자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이인재께서는 피닉재께서는 당시에는 내가 말섭판사라서 힘이 없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한다. 라는 뭐 배부른 소리를 하셨고 정치인이 됐으니까 네네 이제 이제 립 서비스가 당대표 나가고 뭐 대통령 립 서비스가 장난이 후보자 뭐 이런 거 됐을 때 막 질문 들어오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대쪽께서는 네, 그 이후에도 대쪽같이 뭐 사과 한마디가 없이 예. 그러니까 사과한다는 거는 완전히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다라는. 이번에 한일 외교도 보면은
윤석열이 왔다 가니까 일본 언론들이나 그 자민당 측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완승했다, 이겼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서로 간에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어떤 그 관계 릴레이션십으로 생각 안 하고 하나의 대결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이 지면은 안 검사들이 된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도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한 것 같아. 얘네들이 우리가 했던 실수를 까발려서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 사과를 못 하지. 조직을 위해서 일본도 그러면 안 사과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어. 실적주의도 있는 것 같아요. 검사들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기소했다가 안 되면은 와가지고 대가리 받고 한다잖아요. 그 윗선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기소했는데 무죄로 풀려나거나 이러면 검사가 지면 와가지고 머리 그러니까 받고 한다잖아요. 기소를 했다가 자기네가 질 수도 있는데 예. 지금 그 뭐라 검사 그 동일체하고 검사 무오류 그 마치 교황 그 무오류설하고 비슷해. 근데 그게 교리적으로 그냥 쫙 내부적으로 다 그냥 세뇌가 돼 있다 그러더라고. 검사 동일체, 검사 무오류. 그러니까 자기네 우리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했으면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 근데 만약 못 집어넣으면 그거는 대가리 박아야지. 검사의 엄청난 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는 알리지 않고 내부에서 그냥 반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종교 집단처럼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종교성이 내부적으로 함양이 되니까 그 계속적으로 종교적 어떤 결정과 판단에 자꾸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지금 지금 1년 동안 천공이 뭔 말하면 바로바로 받아하는 게 벌써 뭐 10가지가 넘잖아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1년이 지났는데 한 5년 지난 것 같아. 뭐 아직도 4년 남았어. 이제 그만 좀 여기까지. 그만 좀. 예. 그냥 해외만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난 나가셨으면 네. 좋겠어. 나가서 그냥 거기 해외 계셨으면. 나가서 안 들어갔으면 아니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그냥 쭉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오므라이스 먹으면서 아니야. 그럼 우리 일본 가기 싫잖아. 일본 가기 싫어질까봐. 일본이랑 관계는 잘 유지해야지. 근데 그 관계 유지랑 저기 사과의 문제는 완전히 딴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호영 얘기하다가 뭐 이까지 왔는데. 전우원 전우원 얘기하다가 이까지 왔는데 그 문제는 좀 잘 좀 생각해서 철학적으로 우리 코알라님이 다음에 한번 짚어주시고. 아직 그 친구가 지금 네.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네. 지금 실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본인은 이제 자신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을 증명해 보여서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해서 퍼포먼스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좀 뭐라고 모든 행동이 좀 기행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의 원점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는 이 모든 죄를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기독교 신앙적 동기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다음 시간에 하자 그랬는데. 그래? 예, 다음 시간에 갖고 오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개톱에서 다룰 만한 네, 좋은 사건이다. 얘기가,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기독교적인 일이다. 자, 우리 다음번에는요, 이제 두 가지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저희 코알라님 기후 관련돼서, 이제, 작년에 몇 년 남았다 그랬죠? 2030년까지. 예. 지금 올해 1년 줄어가지고. 예. 7년 남은 거. 7년 남았어요. 작년에 8년 남았는데 지금 7년 남아가지고 좀 급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7년만 더 일하면 돼.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4년이 이제 윤땡땡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조금 더 땡겨지나요, 그러면? 그러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한국의 경우에는 뭐 모든 시스템이 아니지, 우리 돈을 벌어야지, 달러를, 우리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나요? 부자가 되면 된다며, 살 수 있다며. 달러를 모으십시오. 근데 그 얘기 다음 최근에 주에. 경칩이 얼마 전이었는데 어제 서울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갔어요.
오, 개구리가 안 일어나니까 엄청 빨리 덥다. 깨우는 거지.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져요? 알겠어요. 오늘은 낮 기온 22도까지 올라. 그러니까 보일러 줄이라고 그러니까 70만 원씩 나오지. 더울 정도로 켜놨네 보일러를. 아니 우리 안 켜놨다니까. 18도.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일러 많이 나와서 보일러 비용 많이 나와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홍 박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같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6시 지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그 발고님이랑 콜라님은 라오스에 가서 있는 뭐 사회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 가시기 전에 한번 모시고 그또 제3세계죠. 어떻게 보면 제3세계 얘기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몽골하고는 또 분위기가 또 다르고 하니까 그쪽 분위기 좀 들어보고, 우리가 거기서는 또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재밌는 얘기 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방송에 또 후지자 TV에 맞나요? 후지자 맞죠? 후지자 TV에 나와가지고 한번 무슨 특집 하긴 했었는데, 활동가 특집인가 한번 하긴 했었는데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여러분 뭐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발군의 코알라님, 발군의 우리 홍 박사님, 자 발군의 날목 우리 발군의 고동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